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아직도 책을 읽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중요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우리 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 그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문화라든가 취향이라든가 유행은 순환하니까 한국 문학도 자연스럽게 사례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 이 환경 그런 게 조금 더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고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원래 저는 한국 작가들은 소설을 잘 써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알리는 어떤 기회라던가 이런 거가 좀 적었을 뿐이지, 원래 좋은 소설이 이제 겪어야 되는 굉장히 좋은 운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번역은 제2의 창작이잖아요.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화되고 세계의 독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작업은 결국은 번역 작업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영국 고전을 읽는다, 중국 고전을 읽는다, 또보다 막 수백 년 전 시대에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저랑 성별이 다르고 어떤 뭐 사회적 지위 같은 것도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의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문학 작품을 별로 위화감 느끼지 않으면서 굉장히 몰입해서 공감을 하면서 읽거든요. 되게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더라도 그나마 장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장르의 규칙은 사실 전 세계가 다 비슷비슷해요. 명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이질감이 있겠지만 번역가분들이 친절하게 이제 주석을 열심히 달아가지고 해주시고 되게 알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한성부 달 밝은 밤에도 프랑스 독자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문학은 점사다. 계속 싸워가는 존재고 앞으로 나아가는. 한국 문학은 원래부터 좋았다. 한국의 문학은 숨어있는 용과 같은 잠룡이다. 한국 문학은 눈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비극에서 시가 시작되고 문학이 시작되고 음악이 시작되고 기타 다른 예술이 시작된다. 비극이야말로 예술의 가장 기본적 바탕이다. 요즘 한국 문학은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목소리들을 내고 있거든요. 작가님들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되게 다채로운 얘기들을 하고 계셔서 뭔가 멀리서 봤을 때 광기에 휩싸인 느낌이 조금 나요. 좋은 의미로. 한국 문학은 재미다. 네, 재미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